예, 언리얼 엔진 5에서 모델링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있는 것들을 다 지울게요. 그리고 저는 지금 프로젝트를 1인칭 시점으로 해서 다 시작을 했어요. 이 언리얼 엔진에서의 모델링은 물론 3D 툴, 일반적으로 3D 제작 툴에 비해서는 아직까지 부족한 것도 사실이기는 해요. 그런데 예전보다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아주 디테일한 캐릭터나 어떠한 특별한 건축물, 이런 것들, 아주 디테일한 제품 디자인, 이 정도로 할 게 아니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구조에 대해서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물론 예전에는 우리가 다 만들었어야 됐죠. 모델링을 다 하고, 그리고, 언리얼에서 제공하는 모델링 방법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는데, 언리얼 엔진 5서부터는 많이 좋아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반 쪽은, 블록 같은 거 다 지워주고요. 딜리트 해서 좀 더 깔끔하게 화면을 만들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좌측 상단에서 보면은 선택 모드가 있죠. 여기서 내려가다 보면은 모델링이 있어요. 모델링을 누르게 되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모델링을 할 수 있는 툴들이 나오는데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 중에서 이제 첫 번째 생성 중에서도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둬야 할 게 큐브 그리드. 큐브 그리드라는 기능이 있어요. 큐브 그리드는 지금 제 선택을 하게 되면은 지금 바닥에 보신 것처럼 그리드가 나와요. 그리드가 나와서 그리드를 기반으로 하여 모델링을 할 수 있는 툴이라고 보면 돼요. 주로 이제 건축물이나 공간을 만들 때도 많이 사용을 하고 쉽게 특정한 공간을 만들 수 있다. 단 말 그대로 그리드를 통해서 큐브를 만드는 거예요. 큐브를 위한 그리드이기 때문에 라운딩이라든지 그런 것들보다는 직선형대로 공간을 만든다거나 어떤 건축물을 만들 수가 있는 그러한 기능이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그리드를 이렇게 마우스로 이렇게 가져다 대면은 선택할 수가 있어요. 하나를 클릭을 해보고 지금 보면은 액션이라는 게 있는데 액션에서 풀 누르면은 생성이 되죠. 또 한번 풀 누르면 생성이 되죠. 밖에서 보면은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지금 위쪽 선택이 되는데 밑에 부분을 큐브를 해요. 그래서 풀 누르게 되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옆으로 내가 선택한 방향대로 계속 큐브가 생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누르고 풀 이렇게 해서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안 만들고 우리가 선택을 한 상태에서 이제 커맨드를 누르고 끄집어 냅니다. 내면은 또 생성이 돼요. 윈도우에서는 컨트롤, 맥에서는 커맨드인데 선택을 하고 난 후에 커맨드 혹은 컨트롤 누르고 마우스 클릭을 한 상태에서 끄집어 내는 거죠. 끄집어 내는 만큼 큐브 단위로 생성이 돼요. 그리고 단축키 E 선택을 한 상태에서 익스트루드처럼 2를 누르면은 바로 그 방향으로 생성이 돼요. 편하죠? 어떤 특정한 공간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 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바로바로 생성이 될 수 있어서 공간을 만들 때 이렇게 보면서 내비게이션 하면서 충분히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어떠한 공간을 만든다라고 하면은 쉽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 이렇게 좀 많이 만들어 놨다라고 치면은 그 다음 푸시가 있죠. 푸시 같은 경우에는 선택을 하고 푸시를 누르게 되면은 말 그대로 미는 거예요. 밀어서 없애는 거죠. 선택을 해서 푸시 혹은 선택한 상태에서 커맨드나 컨트롤 누르고 마우스 클릭한 상태에서 밀면 돼요.
밀면 없어지고, 당기면 생겼죠? 당기면 생기고, 선택하고, 밀어내면은 푸시 되는 거고, 단축키로는 Q. Q는 밀어내는 거예요. 익스트루드, 그러니까 E는 뽑는 거, Q는 푸시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물론 이제 하다 보면은 단축키를 쓸 일이 많았죠. 단축키를 써서 바로바로 생성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편한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부분을 뚫어야겠다. 푸시 눌러도 되고, 누른 상태에서 커맨드나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밀어도 되고, 혹은 단축키 Q를 누르면은 없어지게 되는 거죠. 네. 이게 생성이 되는 거고, 여기 보면 이제 슬라이드 백 있어요. 슬라이드 백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만약에, 그리고 선택을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선택을 이렇게 하나 선택하고, 옆에 Shift를 누르고, 누른 상태에서 선택을 하면은 그 영역만큼 다 선택이 돼요. 이렇게. 대각선을 선택하면은 이 4개의 사각형이 생기는 거죠. 이 상태에서 E를 누르면 생성이 되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만약에 제가 한 번 더 띄우고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은 슬라이드 백, 네. Shift인데 백을 누르면 이 그리드가 살짝 올라갔죠? 한 단계 띄고 또 한 단계 띈 상태에서 여기서 만약에 툴 누르면은 네, 공중에 떠 있는 상태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슬라이드 백, 슬라이드 백 이렇게 하면은 띄우는 거예요. 이거를 띄워서 여기서 만약에 커맨드나 컨트롤 누르고 끄집어내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상태에서 다시 누르고 선택을 하고 네,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그 반대로 슬라이드 포워드는 뛰어넘는 건데 포워드는 그러니까 백은 앞으로 백을 나오는 거고 슬라이드 포워드는 생략하는 건데 지금 보시면은 이쪽 면이 선택이 돼 있죠. 이 상태에서 슬라이드 포워드 누르면 네, 뒤로 들어가요. 한 번 더 누르면 또 들어가요. 이 상태에서 푸시를 누르면은 네, 그만큼 밀어내는 거죠. 그리고 또 뛰어넘고 푸시 하면은 이렇게 네, 된다고 보시면 돼요. 짧은 시간에 금방 공간이 만들어졌죠. 그리고 코너 모드라는 게 있어요. 코너 모드는 뭐냐면은 이제 하나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코너 모드 선택을 해요. 그러면은 그동안에 면으로 잡혀 있던 게 이제 4개의 꼭지점이 생겨나는 거죠. 마치 우리가 폴리곤 작업하듯이. 이 상태에서 내가 선택을 해요. 하나, 2개를 선택을 해요. 이 상태에서 익스트루드 단축키 E를 누르면은 그 2개의 선택된 것만 뽑아내는 거죠. 이 상태에서 또 E, 경사면이 생겨요.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경사면이 생긴다라고 보시면 되죠. 코너 모드 말 그대로 코너를 가지고 작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상태에서 완료를 눌러주면 돼요. 자, 그런 다음에 이 상태에서 만약에 내가 또 뭘 만들고 싶다 그러면 이 삼각형 형태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무조건 생략하고 그 다음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리드예요. 그리드를 유지한 상태에서만 작업이 가능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계단을 만들었다라고 하면은 이 상태 끝에서 제가 선택을 하나 하고 또 코너 모드 해서 2개를 선택을 하고 익스트루드 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완료. 네, 이런 식으로 모델링을 쉽게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플립이 있는데 플립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 상태에서 플립을 눌렀다. 만약에 내가 여기 이 상태에서 슬라이드 백으로 생략을 하고 난 후에 여기서 풀로 해서 뽑아냈죠. 단축키 2로 해서 뽑아냈고
그리고 나서 셀백으로 건너뛰고 또 만들었어요. 만들었다가 이 상태에서 만약에 방향을 바꾸려면은 트립을 누르면 돼요. 그럼 지금 이쪽 방향으로 계속 생성되는데 반대 방향으로 바뀌었죠. 이 상태에서는 당연히 툴을 해봤자 어차피 사각형이 있으니까 그게 아니라 푸시, 네, 푸시 한 상태에서 풀 이렇게 눌러도 되는 거죠. 사실 많이 사용할 일은 없을 거예요. 그냥 방향을 바꾸는 거다 라고 보시면 되죠. 이 상태에서 풀 했다가 플릿 방향을 한 다음에 이 상태에서 이제 풀 하면은 반응이 없죠. 푸시 하면은 푸시 반대로 밀린 거예요. 밀린 상태에서 텀도 밀고 다시 뽑아내고 뭐 이런 식으로 방향을 바꿔준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푸시 여기서 다시 한번 띄우고 풀. 아마 단축키를 쓰면서 좀 자유롭게 모델링을 하라는 취지에서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쓰임새가 얼마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어느 정도 금방 구조를 만들 수가 있어요. 단축키로 뽑아서 뽑고 뽑고 이렇게 되고 저는 지금 이렇게 하나 뽑았는데 예를 들어서 선택하고 시프트도 선택한 상태에서 같이 뽑고 또 부분적으로 뽑고 네. 금방 맵이 완성이 되겠죠. 레벨 디자인할 때 참 용이하게 잘 사용을 할 수가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디테일한 건 떨어지긴 하죠. 하지만 이렇게 전체적인 구조를 만들 때 구조를 만들어 나가는 입장에서는 꽤 용이하게 쓸 수가 있어요. 쉽게 빠르고 그래서 금방 맵을 만든다. 다 한 상태에서 밑에 먼저부터 살펴보면요. 지금 좀 작아서 안 보이는데 그리드 프레임 원점 이 옵션에 가면은 그리드 프레임 원점이라고 하는데 원점은 000 XYZ 0가 돼야겠죠. 그리고 프레임 방향이 있어요. 각도가 만약에 30도다 하면 지금 뭐가 바뀌었죠. 그리드 방향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그리드가 이 상태에서 딱 보면은 30도로 제가 꺾어졌죠. 이 상태에서 뽑아내면은 이런 방향으로 계속 뽑아지는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뽑아지고 나서 다시 30도가 아니라 60도 60도 기점으로 해서 뽑아내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방향을 각도를 계속 바꿔줄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모델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0으로 바꿔주고요. 자, 기즈모 표시가 있는데 여기 눌러주면은 네, 기즈모가 표시가 되죠. 이 상태에서 이 기즈모 표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바로 각도를 그냥 시각적으로 꺾으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숫자 입력이 아니라 숫자 입력이 아니라 여기서 직접 보고 나서 꺾을 수가 있는데 이건 방향을 바꾼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리드 네, 그리드 거듭 제곱이라고 하는데 지금 디폴트 그러니까 기본값은 5예요. 5에서 만약에 제가 1로 바꿨다 라고 하면은 그리드가 되게 작아졌죠. 이 상태에서 그리드를 좀 옮겨볼게요. 아무래도 같이 비교해서 보는 게 좋으니까. 이 상태에서 기존의 그리드보다 훨씬 작죠. 개수가 작아지는 거라고 보면 돼요. 반면에 제가 만약에 그리드 거듭 제곱을 처음에 5였죠. 디폴트 값이. 이 상태에서 만약에 제가 한 7, 한 6 정도로만 할게요. 하면은 좀 더 커져요. 엄청 크게 됐죠. 이렇게 크게도 모델링이 가능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상태에서 만약에 제가 그립 사이즈를 1로 다시 바꿨다. 1로 바꿨다 하고 하면은, 그리고 마치 성벽을 쌓듯이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 거죠. 혹은 특정한 부위를 Q로 눌러서 파낼 수도 있고요. 들어가 볼까요? 네. 파졌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리드 거듭 제곱은 이 크기라고 보시면 돼요. 만들어지는 크기. 디포트 값은 5고요. 5로 했을 때는 우리가 처음에 봤던 그런 방식으로 모델링이 됩니다. 쉽죠? 매우 간단하고 그렇게 어려울 것은 없어요. 재밌죠? 금방 이렇게 공간이 만들어지니까 아무래도 이 맵을 만드는 재미가 꽤 쏠쏠하다라고 저는 판단이 돼요. 그 상태에서 단계별 블록 같은 경우에는 지금 1로 되어 있는데 지금 1이라는 거는 지금 그리드가 겹쳐 있어가지고 여러 개 나와 있어가지고 보이는 건데 만약에 얘기하겠다. 네. 이 상태에서 만약에 제가 1로 했었으면은 익스트루드 하면은 네, 하나가 이렇게 생겼죠. 이 상태에서 만약에 제가 단계별 블록을 2로 했다. 그러면은 네, 두 칸씩 생긴다. 보시면 돼요. 이 상태에서 다시 큐브 그리드 들어가서 특정한 부분을 선택을 할까요? 네, 이 상태에서 제가 두 개씩 생겨난다라고 했으니까 두 번 누르니까 네 개가 생겼죠. 그리고 다섯 개씩 생긴다. 그러면은 네, 다섯 개씩 생기죠. 한 번에 몇 개씩 생겨날 것인가 이런 걸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하나씩 만드는 게 좀 더 편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방식을 쓴다라고 하고 나머지 부분은 사실 잘 많이 안 써요. 예. 이것은 거듭 제곱에 계산을 하고 유지하고 이러는 건데 나머지 것들은 크게 쓰지 않고 기본적인 사양을 얘기하는 거고 스태틱 메시, 출력 타입, 볼륨이냐, 다이나믹 메시냐, 스태틱 메시냐. 근데 보통 이제 공간 설계할 때는 다 스태틱 메시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이런 방향, 이런 사양이다. 그리고 머테리얼은 나중에 이제 다음 주에 머테리얼 할 때 더 얘기를 하고 머테리얼 적용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상태에서 다 편집이 끝났다라고 하면은 편집이 다 끝났다라고 하면은 수락을 누르게 됩니다. 수락을 눌렀으면은 지금 보시면은 이 아웃라이너에서 예, 이 전체가 하나의 큰 모델링으로 보여지는 거죠. 다시 선택 모드로 가서 상태에서 저희 플레이어 네, 여기 숨어 있었네요. 플레이어를 통해서 자, 플레이를 한번 해볼까요? 네, 제가 지금 1인칭 시점으로 했어요. 이 게임에서 사용할 수 있는 맵을 만들었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게임에서 사용할 수 있는 맵 점프해서 공간을 탐색할 수가 있어요. 네, 금방 만들었죠? 자, ESC에서 나오고 큐브 그리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 수가 있는 공간을 만들 수가 있는 툴이고 이 상태에서 제가 만약에 여러 가지 위치를 바꾼다거나 스케일 값을 10으로 바꿔볼게요. 네, 10으로 바꾸고 이것도 10으로 바꾸고
제가 지금 플레이를 선택을 했네요. 이게 아니라, 네. 얘를 가지고 10으로 키우고, 옆으로 늘어났죠? 키우고, 키운다. 그러면 공간이 더 커진 거예요. 키울 수도 있고, 다시 디폴트 크기로 바꾸고, 현재 스태틱 메시로 얘가 이제 인식이 됐죠. 컨텐츠 쪽으로 가면은 얘가 지금 너무 크니까 여기서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 퍼스트 여기 어디서 사용되는지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저장이 자동으로 되거든요. 큐브 그리드. 예, 여기 있네요. 얘가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것들을 어딘지 잘 모를 때는 이렇게 찾아보시면 돼요. 웹 쪽에 있나? 네, 웹 쪽으로 자동 저장이 됐네요. 네. 이 상태에서 만약에 끌어다 보면은 또 하나 똑같은 공간 두 개가 또 생기는 거죠. 그렇고 스태틱 메시는 이렇게 저장을 할 수 있다 라고 볼 수 있고, 지금 지난 시간에 제가 이걸 꺼내놓고 유지를 한 상태에서 레이아웃에 고정을 했지만 지금은 이제 컨텐츠 브라우저를 볼 일이 없어서 그냥 이렇게 사라지게 해놨어요. 머티리얼, 스태틱 메시가 있고 선택을 한 상태에서 머티리얼에서 만약에 저희가 네, 이거 선택을 해볼까요? 네, 바뀌었죠. 얘를 선택을 하고 얘는 그리드니까 맞지 않고요. 들어가지 않는 방식이구나. 뭐가 있을까요? 너무 하얗다. 네, 적당히. 이렇게 해서 배터리를 씌워서 공간을 만들 수가 있어요. 만들어서 다시 한번 플레이 해볼까요? 네. 하얀 무슨 건축물 같죠? 점프 해서 공간을 만들 수가 있는 게 이제 큐브 그리드다 라고 하고, 다시 모델링으로 가서요. 가서 해당하는 거 선택을 하고 큐브 그리드 선택을 해서 여기 추가적으로 또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만들어줄 수가 있는데, 지금은 처음에 제가 그리드로 이동을 시켰거든요. 큐브 그리드로 이동을 시켰기 때문에 원점을 바꿔줘야 돼요. 다시 바꿔주고 나면은 다시 이 상태에서 만들어줄 수가 있다 보시면 돼요. 네, 여기까지가 큐브 그리드를 통한 공간 모델링 방식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수락을 누르면은 다시 기존에 있는 거 하나 또 없애줄게요. 네. 헷갈리니까 큐브 그리드 그래서 이렇게 모델링을 할 수가 있는 게 현재 방식입니다. 네, 두 번째 모델링 방식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택 모드에서 또다시 모델링으로 가서 이번에는 이제 쉐입, 도형을 가지고서 모델링 하는 그런 방법을 보여드릴 건데요. 첫 번째 박스를 선택을 하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박스로 놓는 거예요. 놓고 수락 하면은 박스가 생기는 거죠. 뭐 별거 아닌데 이게 무슨 모델링입니까? 라고 할 수도 있어요. 자, 근데 박스를 선택을 하고 이제 왼쪽에서 생성을 할 때 타입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처음에 스태틱 메시 모델링이죠. 처음에 제가 설정해 놓은 거. 두 번째 볼륨을 선택을 하게 되면은 하고 선택을 해서 놓겠습니다. 하고 수락을 딱 놓으면은 박스 형태는 안 나오고 와이어프레임 방식만 나오는군요 라고 하시는데, 얘 같은 경우에 이제 다시 가서 볼륨으로 선택을 하게 되면은 이 형태를 만드는 게 아니라 이제 게임을 할 때 특정한 공간이나 오브젝트 이런 것들 형태, 콜리전을 만든다거나 뭐 그런 거 할 때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스태틱 메쉬를 사용을 해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 넓이, 뎁스, 높이. 다 예상을 했겠지만, 너비를 좀 길어지죠. 뎁스도 만들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클릭해서 수락하고 놓기 전에 이렇게 설정을 해서 내가 원하는 형태를 만들어 준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쉐이프 도형에서는 이렇게 크기를 이용을 한다 라고 볼 수 있고, 너비 서브 디비전, 뎁스 서브 디비전, 뭐 높이 서브 디비전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현재는 우리가 폴리곤을 와이어프레임이 표시가 안 되는데, 지금 밑에 보면 머티리얼 밑에 와이어프레임 표시가 있어요. 얘를 일반적으로는 클릭을 해놓고 하는 게 좋아요. 한번 보이죠 지금 파란색으로 와이어프레임 형식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이제 111로 돼 있으면은 하나의 그 서브 디비전 와이어프레임이 생기는 거고, 제가 만약에 여기서 일단 이거 하나 놓을게요. 놓고 지금 보면은 기즈모 표시라고 전 체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건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 기즈모가 표시가 안 될 수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제가 한 것처럼 기즈모 표시, 포지셔닝에 기즈모 표시를 눌러주고 하는 게 좋아요. 그래야 좀 더 설정하기 편하겠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수락을 하고, 두 번째 박스 해서 서브 디비전을 제가 여기서 한 3으로 줄게요. 이렇게 주게 되면은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이제 3개 조각으로 나눠져 있죠.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할 수 있다. 즉, 추후에 모델링 수정할 때 세부 디테일한 것들을 수정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떻게 확인을 하냐면은, 지금 보면 좌측에 모델이라고 있어요. 생성 말고 모델 쪽으로 가서 폴리곤 그룹 에디트를 누른 상태에서 보면은 더 정확하게 볼 수 있어요. 해당하는 거 선택하고 폴리그룹 하면은 선택을 할 수가 있고, 근데 지금 세부 설정은 안 돼 있어서 일단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되는구나 라고 볼 수 있어요. 다시 박스로 가서 이제 333 했죠. 그런 식으로 해서 숫자가 만약에 더 많아지면은 10이다 10으로 하면은 지금 보신 것처럼 매우 세밀하게 폴리곤 개수가 나오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세 가지 그룹이 있어요. 이제 여기서 per shape, 일단 제가 한번 세 가지를 따로 보여드릴 텐데요. 폴리그룹 모드에 per shape를 선택을 per shape를 먼저 선택을 하고 하나를 만들고 수락. 자, 두 번째 페이스 선택을 해서 만들고 수락. 세 번째 또 박스를 만들어서 커드 수락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세 가지를 만들었는데 뭐가 다르냐면은 이게 보기에는 크게 다를 게 없어요. 그런데 자, 모델로 다시 가서 폴리그룹 에디트를 눌러서 이제 에디트를 할 때 첫 번째는 전체가 다 선택돼요. 그리고 두 번째 페이스 같은 경우에 이게 수락을 한 번씩 해줘야 돼요. 하나하나 할 때마다. 두 번째 거 폴리그룹 에디트로 가면은 한쪽 면씩 선택이 가능하고, 면을 이렇게 선택을 하고 변형을 줄 수가 있고, 혹은 이런 꼭지점 포인트들을 선택을 하고 변형을 시킬 수가 있어요. 특정한 수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이게 페이스고, 마지막 세 번째 커드 같은 경우에 폴리그룹 에디트로 가면은 얘는 폴리곤 자체 하나하나를 다 수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르죠, 좀.
여기를 끄집어 올린다거나 특정한 점을 포인트를 잡고서 이동을 시키거나 할 수가 있는 거죠. 즉 세부적으로 얼마나 더 세부적으로 이걸 수정하고 폴리곤을 작업할 수가 있느냐라는 거, 이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가볼게요. 그래서 뭐 크게 이 쉐입 파트에서만 뭔가를 내가 조정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첫 번째 거 폴리곤 모드 선택하면 되고, 퍼페이스는 면 자체. 근데 아무래도 세부 설정을 하기에는 커드가 아무래도 좀 더 세부적으로 만들 수가 있으니까 좀 더 편하겠죠. 자,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폴리그룹 모드에는. 자, 그리고 포지셔닝, 이제 타겟 포지션. 처음에, 씬이 있고, 이제, 그라운드 플레인이 있고, 원센이 있어요. 그리고, 앳 오리지널인데, 그라운드 플레인을 선택을 하면은, 지금 보시다시피, 어디에 갖다 놓든 내 마음대로 다 갖다 놓을 수가 있는 상태예요. 그라운드 플레이는. 그냥 그라운드를 중심으로 해서 내가 원하는 위치에 놓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두 번째, 원씬이다. 라고 하면은 지금 보시다시피, 네, 오브젝트 주변 다른 액터들, 도형들, 모델링들을 다 인식을 하죠. 심지어는 각도까지도 인식을 합니다. 지금 보면은, 이렇게 주변 사물들의 각도까지 다 인식을 해서 거기에 맞게 적용을 놓는 거예요. 말 그대로 타겟 포지션인 거죠. 그리고 at origin은 000점에 무조건 생성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모델링 할 때는 원씬이 낫겠죠. 원씬이. 그리고 피벗의 위치, 피벗의 위치도 하나씩 보일 텐데, 베이스라고 하면은 하고 수락을 딱 누르게 됩니다. 그러면은 베이스라는 건 하단이에요. 하단에 기즈모가 생성이 되는 거죠. 두 번째, 그래서 센터는 말 그대로 중심이죠. 센터니까 중심 두 개 피벗이 생성이 되는 거예요. 얘는 하단이었고 베이스는, 센터는 중심이었고, 세 번째 탑은 말 그대로 탑이죠. 이렇게 탑에 생성이 된다. 일반적으로는 베이스에다 놓고 하는 게 일반적으로 편하긴 하겠죠. 이제 회전 같은 경우에는 그 밑에 피벗, 여기 회전이라고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제가 30도다 라고 하면은 30도 각도로 꺾인 상태, 지금 보면은 다른 거와 각도가 다르죠. 이 상태로 되는 거다 라고 하는데,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없고 그냥 놓고서 돌리면 되기 때문에 많이 사용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노멀의 정렬도 지금 이제 일반적으로 켜두고 하는 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제 노멀의 정렬을 제가 만약에 끄고 이렇게 볼게요. 경사진데 얘도 똑같이 이제 이 주변 오브젝트들을 인식해서 위치점 어디다 놓을지를 선택을 하는 그런 파트인데, 지금 보면 경사까지는 인식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런 다른 모델링 스태틱 메쉬의 덩어리는 인식을 하는데 경사까지는 인식을 안 하는데, 만약에 노멀에 정렬하면은 마치 노멀 맵이죠. 노멀 맵에 이렇게 경사까지도 인식을 해요. 인식을 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노멀 정렬을 활성화시킨 상태에서 작업을 하시는 게 좋죠. 이렇게 되면 자동으로 경사가 되니까 수락. 자, 그리고 UV 스케일 1은 1:1 대응이라는 거고, 이건 나중에 워터리얼 할 때 말씀을 드리고, 월드 스페이스 UV는 이제 클릭을 해 두는 게 좋은 게, 얘를 해놓고 나면은 여기다가 제가 모델링하고 변형하고 하는 것이 하나의 UV
매핑이 가능한 건데, 얘를 선택하지 않은 상태로 하면은 만들 때마다 각자 따로따로 UV 매핑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놓고 사용하는 게 좋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 다 도형에서 비슷한데, 쉐이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차이가 뭐가 있냐면은 지금 하나를 딱 놨어요. 시작을 했고, 또다시 스피어를 이제 당연히 스태틱 메시로 해야 되고, 반경 이런 것들을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이제 서브 디비전 타입에서 지금 아까는 박스를 만들었죠? 렛 롱으로 만들게 되면은, 자, 수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가까이 가서 보면은 좀 차이가 있어요. 그 두 가지가 차이 있는 거죠. 렛 롱하고 박스 형태가 있는 것인데, 이것도 폴리곤 익스트루드로 선택을 하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위로 갈수록 좀 작아지고 좀 각이진 상태로 만들어져요. 그런데 박스로 선택을 하고 박스로 보게 되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서브디비전 만들어지는 방식 자체가 다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 같은 경우에는 근데 얘는 이제 전체를 선택을 했기 때문에 잡히지가 않죠. 만약에 쉐이프에서 커드를 선택을 하고 이 상태에서 박스가 아니라 넷롱으로 만들게 되면은 다시 폴리곤 그룹 에디트로 가게 되면은 지금 보신 것처럼 이렇게 수정이 되는 거죠. 뭔가 주전자 같은 것도 만들 수 있고 뭐 하는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있는 건데 폴리곤이 만들어지는 방식 자체가 다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박스로 하고 커드로 한 다음에서 수락을 하면은 얘도 이렇게 되면은 또 얘도 동일하게 부분적으로 끄집어낼 수가 있는데 말 그대로 얘는 박스 같은 형태에서 되게 간결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방식이 좀 다르다라는 거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실린더도 똑같아요. 똑같은데 이제 높이나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처음부터 설정을 해주고 만들면 좀 더 쉽겠죠. 네.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수락. 그리고 렉탱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신 것처럼 너비나 이런 것들을 다 설정을 하고 서브 디비전도 설정을 하고 동일해요. 동일한데 이제 여기서 렉탱글에서 라운디드 렉탱글이 있어요. 보면은 좀 라운드가 졌죠. 코너 부분의 코너 반경을 넓히면은 거의 원처럼 돼요. 줄이면은 이렇게 라운드가 지고 R값이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지금 코너 부분이라는 것 숫자를 제가 늘려주면은 이 폴리곤 개수가 늘어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근데 굳이 많이 할 필요 없죠. 얘를 줄이게 되면은 결국엔 각이지는 거죠. 적정선을 찾아서 오케이 해주면 되고 나머지 다 동일합니다. 이렇게 되고 자 계단 같은 경우에는 설정값이 되게 많아요. 처음에 계단 타입을 선택할 수가 있는데 라이너 타입이 있고 또 선택을 하게 되면은 플레이팅 얘는 이제 보시다시피 얘는 메꿔져 있는데 얘는 비어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이 상태에서 스텝 너비를 조절한다거나 스텝 수를 늘린다거나 할 수 있고요. 높이도 설정을 할 수가 있고 깊이
이런 것들을 설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보면은 물론 똑같이 이제 피벗 위치하는지 포지셔닝은 똑같아요. 다른 것들이랑 뭐 거의 차이가 없어서 그대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커브드를 하게 되면은 지금 보시면은 커브가 들어갔죠. 계단은 좀 설정할 게 많아요. 그래서 수락하고 나서 나중에 수정하는 건 좀 어렵기 때문에 한 번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보면서 각도도 이렇게 계속 변형을 시켜줄 수가 있고요. 커브도 틀어졌죠. 그리고 스텝 수를 좀 더 늘려줄게요. 늘리고 스텝 넓이는 좀 줄여서 좀 더 긴장감 있게 해줄 수도 있고요. 내부 반경을 더 넓혀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각도를 더 주는 거죠. 주어서 이렇게 원형으로 설정을 할 수도 있는 거죠. 네, 계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설정할 수 있는 값들이 많아요. 네, 수락을 하게 되면은 이제 보신 것처럼 이런 계단들을 좀 손쉽게 만들 수가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계단 같은 경우 좀 재밌어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커브는 커브인데 안에가 비어져 있는 커브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일단 위치에 놓고서 스텝스로 늘려주고 내부 각도를 틀어주면은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게임에서도 가끔 보이는 거죠. 그리고 내부 반경도 키워주고 아니면 좁혀질 수도 있죠. 좁혀볼까요? 스텝 높이를 좀 더 높여주고 그러면은 이렇게 지금 커브가 들어가 있는 들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재밌죠? 그래서 주로 이제 도형을 가지고서 만들고 나서 필요에 따라서는 모델로 가서 폴리곤 그룹 에디터로 가서 이렇게 수정을 할 수도 있죠. 특정한 부위만 수정을 한다거나 특정한 포인트만 잡아서 올려준다거나 네. 두 개를 선택을 해주고 이렇게 올려주면 좀 이상한 계단이 되겠죠. 이 부분만 네. 한다거나 아니면 특정 계단만 앞으로 좀 뺀다거나 이렇게 좀 변형을 해서 뭔가 불규칙적인 상태를 만들어 줄 수도 있어요. 공간 자체를.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은 이제 두 번째 모델링 방식은 이제 뭐 지난번에 이제 큐브 그리드 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쉐입, 그러니까 도형을 이용하는 모델링 선택을 하고 특정한 설정 값을 이렇게 지정을 해서 폴리곤 개수를 더 높여주거나 작게 해주거나 크기를 키우거나 줄이거나 하는 것도 다 가능한 그런 방식이 있고 만든 다음에는 필요에 따라서 폴리곤 에디트에 가서 수정을 할 수 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런 방식으로 모델링 한다가 두 번째 많이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모델링 방법 중에서 다시 또 선택 모드에서 모델링을 하겠습니다. 네, 생성해서 익스트루드 폴리곤 이걸 해볼게요. 자, 얘를 딱 누르게 되면은 일단 익스트루드 폴리곤 같은 경우에는 폴리곤 익스트루드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그 바닥 면을 도면을 그리듯이 그린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찍고 찍죠. 찍고 이런 형태들을 만들었어요. 만들고 나면은 익스트루드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닥에 마치 도면을 그리듯이 그러니까 평면도를 그리듯이 그린 다음에 입체로 뽑아준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형태가 생겼죠. 좀 더 해보면은 완료하고 다시 익스트루드 폴리곤 그래서 또 찍은 다음에 뭐 이런 형태다
이거 하면은 쭉 뽑으면은 이 형태가 만들어진다. 이런 방식이에요. 주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데는 이제 그런 벽체라든지 도면, 건물 할 때 많이 사용하고 바닥면에다가 도면을 깔아놓고서 이렇게 폴리곤 익스트루드를 통해서 작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셀프 교차점이라고 있는데 그리기 모드에서 첫 번째 걸 선택을 했고 두 번째 셀프 교차점을 선택을 하게 되면은 첫 번째 선택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제가 찍다가 이 교차를 되면은 교차되는 만큼만 계산을 해서 올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셀프 교차점을 선택을 하게 되면은 찍고 교차했죠? 교차해도 계속 무시하고 계속 그려져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선택을 하게 되면은 그 상태로 이렇게 뽑는 거죠. 지금 보신 것처럼 교차를 할 수가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익스트루드 모드에서는 인터랙티브가 선택되어 있는데 플랫 하면은 말 그대로 선택해서 그려주면은 또 플랫하게만 그려진 거죠. 평면으로 그려지는 방식이고 두 번째 픽스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밑에 익스트루드 높이를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30이다 라고 한 다음에 제가 그려줄게요. 30만큼 올라가는 거죠. 고정인 거예요. 어떠한 건물들을 그린다, 평면도에서. 그러면은 바닥에다가 평면들을 그려놓고 50이다 하고 건물을 이렇게 그려주는 거죠. 그려주고 1점 높이 또 옆에 있는 건물도 그려주고 1점 높이 이렇게 하게 되면은 다들 동일한 높이로 만들어진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인터랙티브는 말 그대로 처음에 했던 것처럼 실컷 그린 다음에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높이만큼 뽑을 수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스냅 활성화가 있는데 말 그대로 스냅이 먹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보면은 바닥에 스냅도 켜져 있죠. 바닥에 스냅을 끄면은 이 바닥에 스냅이 정확하게 안 들어가요. 근데 스냅 활성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 끄게 되면은 자유롭게 좀 바닥에 그리드와 상관없이 마음대로 그릴 수가 있는 거고 이제 스냅 활성화 시키고 바닥에 스냅 그리고 엣지의 스냅이라고 있는데 엣지의 스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그릴게요. 다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폴리곤 선택을 하고 엣지 스냅 한 상태에서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엣지에 스냅을 재는 거예요. 앞에 건물 같은 게 있다. 그 형태만큼 똑같이 그려주고 싶다 라고 하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특정한 형태에 적합하도록 스냅이 들어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다 했다. 그러면은 계속 따라가서 건물 형태 이런 쉐입의 형태를 이렇게 올려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엣지 스냅을 걸게 되면은 같이 옆에서 계속 같이 그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이제 축의 스냅, 기대의 스냅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얘를 활성화 시키려면은 이 뷰부터에서 스냅을 꺼야 돼요. 끄고 나서 이제 축의 스냅이다 라고 하면은 켜고 축의 이렇게 각도에 이제 스냅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제가 찍고 한 면을 찍었죠. 찍고 나서만 90도가 가이드가 나오죠.
찍고 또 90도 각도에 따라서 네, 이렇게 되는 게 축의 스냅이고 길이의 스냅을 하려면 똑같이 제가 찍었어요. 찍고 나서 특정 거리를 이동한 상태에서 또 찍었어요. 그리고 나서 특정 거리를 이동을 하게 되면은 첫 번째 그었던 선과 동일한 길이가 나오게 되면은 체크가 활성화되는 거예요. 찍고 찍는다 라고 하면은 정확하게 정사각형 위에서 봤을 때 길이로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표면의 스텝도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보시면은 찍고 이 표면에 찍어서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활성화 시킬 수 있고, 그리드를 만약에 이제 활성화 시키면은 이제 비활성화가 돼요. 이런 방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다시 폴리곤 그리기 모드로 가면은 이제 프리핸드가 있었는데 서클 있어요. 서클은 찍고서 찍으면은 당연히 서클이 나오는 거죠. 여기서 만약에 이게 방사선 슬라이스를 높이면은 좀 더 부드러운 서클이 나오겠죠. 그리고 좀 줄이면은 9개의 각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서클 같은 경우에도 뭐 적절하게 내가 그릴 만한 크기에 적합하도록 선택을 해줘야 돼요. 보면은 밑에 인터랙티브라든지 나머지 다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스퀘어도 말 그대로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정확하게 정사각형 형태로 만들어주고 뽑아주는 그런 방식이라고 보면 되고, 설정 값은 딱히 없어요. 그리고 그리드 기지모 표시라는 게 있는데, 얘를 활성화 시켜주면은 어딨어? 얘가 있어요. 얘가 나타나고, 얘를 제가 각도를 틀어놓은 상태에서 그리면은 저 기지모가 틀어진 상태로 모델링이 된다 라고 보시면 돼요. 밑에가 있네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많이 사용하지는 않는 게 어차피 만든 다음에 회전을 시키면 되기 때문에 굳이 기지모를 돌려서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렉팅글 해서 하면 정확하게 뽑아지는 거죠. 자, 스퀘어고 그 다음에 이제 렉팅글은 찍어서 렉팅글을 만들어주고 뽑아주는 거죠. 반대로 찍고 뽑아서 교차해주고, 렉팅글을 만들어주고 나머지 것도 설정 값은 같아요. 그리고 라운드 렉팅글, 얘가 좀 차이가 있는데, 얘는 지금 현재 있는 세팅으로 하게 되면은 찍어서 올려준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피처 크기 비율 그리고 방사선 슬라이스 이런 값들이 있어요. 뭐냐면은 방사선 슬라이스를 부드럽게 하고 라운드를 좀 두시게 한다. 그러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좀 더 부드럽게 되겠죠. 이 상태에서 만약에 제가 슬라이스를 줄여주고 얘를 내려줬다 라고 한다면 찍고 좀 더 각이 더 나오나요? 넣어야 하는데 크기 비율을 좀 더 높여줄게요. 찍고 넓기도 충분한가 보네요. 극단적으로 제가 한번 줄여볼게요. 3개. 지금 워낙 제가 크게 그려서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지금 보면은 내면이 좀 각이시죠? 여기는 부드럽게 됐고, 이런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라운드 지려면은 그래도 한 10개 이상은 돼야 되니까 이렇게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링은 말 그대로 링이에요. 찍어서 올려준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도 이제 개수를 조정할 수가 있고, 개수를 높이고 크기를 좀 넓혀줄게요.
찍어주면은 이 상태로 되는 거죠. 이 상태에서 반대로 얘를 줄여주고 게시도 좀 줄여줄게요. 찍어서 올려주면은 가운데는 작아지고 더 각이진 상태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걸 어떻게 설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느낌이 아예 다른 그런 형태의 이제 도형들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익스트루드를 해서. 그리고 이렇게 더 겹쳐서 만들어 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완료로 해주면 된다. 그래서 익스트루드 폴리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프렌즈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한 탑뷰에서 본다거나 할 때 찍어서 어떤 특정한 건물이나 그런 형태들을 만들어주고, 물론 제가 이거 다 맞춰서 지금 그리지 않고 있지만 그냥 대략적으로 이렇게 만들었다고 치면은 좀 더 매우 복잡한 것도 조금 만들어서 그대로 뽑아서 작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뒷면도 쉽게 만들 수가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폴리곤 익스트루드 같은 경우에는 잘만 사용하면은 꽤 짧은 시간에 많이 만들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드를 통해서 만드는 거, 도형을 통해서 만드는 거, 그리고 폴리곤 익스트루드 통해서 만드는 방식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모델링, 다시 모델링 모드로 가서요. 이번에는 익스트루드 팩스를 보여드릴 텐데요. 선택을 다 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이전 방식하고 조금 비슷한데 바닥에다가 라인을 걷습니다. 그리고 계속 그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다시 끝점에 가면은 노란색 더 진하게 바뀌어요. 그 전에는 오렌지색이었죠. 그런데 다시 노란색 바뀌고 클릭을 해주시면은 그 다음에 두께를 설정하고 클릭하고 나서 내가 원하는 만큼 뽑을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하면 생기는 거예요. 간단하죠? 어떻게 보면은 그 익스트루드 폴리곤은 이제 면을 만들어서 올리는 거고, 익스트루드 패스는 말 그대로 패스 라인을 따라서 벽 같은 거 만들 때 좋겠죠. 선택을 해서 만들고 두께 설정하고 위로 올려준다 라는 기본 개념은 동일해요. 그런데 선을 기반으로 하냐 면을 기반으로 하냐 차이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너비 모드 보면은 출력 타입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스태틱 메쉬를 계속 유지를 시켜줘야겠죠. 너비 모드에서 픽스드 하면은 너비 10 고정이다. 그러면은 선택을 해서 그려주고 말 그대로 10 고정을 시켜주고 올라가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제가 만약에 30으로 줬다라고 하면은 30으로 한다고 하면은 30이 두께가 되고 올라가는 겁니다. 패스로 만들었다라고 해도 이제 폴리그룹 에디터로 가볼까요? 가다 보면은 결국 생기는 건 면이에요. 폴리곤이죠. 면으로 만들어지는 방식인데 그냥 그릴 때 패스로 그리느냐 면으로 그리느냐 라는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자, 다시 인터랙티브로 돌아가서 둥근 모서리를 선택을 해줍니다. 둥근 모서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패스를 선택을 해서 두께를 주고 한 번 더 있어요. 제가 마우스를 또 움직이니까 모서리가 라운드가 훨씬 더 지죠. 그리고 이쪽
여기 숫자가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죠. 둥근 모서리 클릭, 그리고 높이. 말 그대로 둥근 모서리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것도 사용을 꽤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둥근 모서리 뿐만 아니라 반경 모드를 픽스를 시킬 수가 있어요. 0.5, 16 이렇게 해서 뭐 좀 더 방사상 슬라이스를 높여주고 모서리 반경을 좀 넓혀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해주면은 픽스이기 때문에 라운드 지는 게 픽스가 돼서 올라오게 되는 거죠. 이런 방식이 있다. 그리고 폴리 그룹으로 해주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은 이제 단일 폴리 그룹으로 해주지 않고 이제 이 폴리곤을 생성을 해줬는데요. 단일 폴리 그룹 선택을 한 상태에서 두께를 주고 올려주었다 라고 하고 한번 차이점을 볼게요. 모델로 가서 폴리그룹 에디트로 가면은 이렇게 꺾이는 면 같은 경우는 단일로 되어지고, 각각 개별로 되어지고, 선택되어지고, 유리면 같은 경우에는 단일로 잡히는 거죠. 그런데 반면에 단일 폴리곤 그룹을 선택하지 않고서 생성한 도형 같은 경우에는 단일이 아니라 위에도 각자 다 따로따로 다 잡을 수가 있는 방식입니다. 아무래도 에디팅을 할 때, 편집을 할 때 훨씬 더 이해가 유리하겠죠. 부분적으로 만들어 주기에는 뭐 이런 방식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시 익스트루드 패스로 가고, 자, 익스트루드 방식을 선택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인터랙티브로 계속 했죠. 플랫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플랫이에요. 선택을 하고 두께를 주고 끝. 더 이상 뭐가 올라오는 게 없어요. 그래서 플랫하게 모델링을 할 수가 있는 방식이고, 두 번째 픽스. 이 같은 경우에 높이 10만큼 올라올 수 있는 거죠. 지금 10만큼 좀 너무 작나요? 한 30으로 해볼게요. 하고 생성을 해볼게요. 이렇게 주고 10, 높이 10만큼 올라와 주는 거죠. 그리고 인터랙티브는 계속 했던 거고, 램프 픽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익스트루드 높이가 최대 30, 그리고 램프 시작 비율이 0.5, 여기가 맥스 값이 1이에요. 1 하면은 전부 다 채워지죠. 0이면은 가장 바닥부터 30까지. 자, 한번 해볼게요. 선택을 하고 두께 주고 쭉 올렸어요. 자, 지금 보면은 높이가 30만큼만 올라가는 거고 시작하는 점은 0이에요. 만약에 너무 작죠? 70으로 하고 만들어 볼게요. 두께 주고 올렸다 라고 하면은 최고 높이는 70만큼 올라갔고 시작점은 0인 거예요. 좀 더 차이를 극명하게 보기 위해서 100으로 하고, 만약에 제가 여기서 0.5다 라고 한다면은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0.5라는 거는 1이 맥스 값이라고 했죠. 1이 100인 거예요. 그래서 0.5는 100에서 이 반이죠. 반부터 시작해서 100까지 올라가는 거다 라고 보시면 돼요. 시작점이 다르죠. 이게 램프 픽스고, 그리고 램프 인터랙티브라는 방식이 있어요. 얘는 시작 비율이 만약에 0이다 라고 하면 최소점이죠. 최소점부터 시작을 해서 제가 원하는 만큼 빼는 거예요. 원하는 만큼 높이를 빼지만 시작점은 항상 0으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언덕같이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시작점을 0.5로 하고
만들어준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주고, 쭉 뽑아준다라고 하면은, 네, 제가 최고 높이에서, 최고 높이는 제가 원하는 대로 뽑은 거고, 그의 반 높이로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이제 그 익스트루드, 패스 익스트루드라고 할 수 있고, 매테리얼은 네, 동일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제 인터랙티브로 해서 많이 사용을 해요. 이게 이제 패스 익스트루드, 선을 긋고 찍고 두께를 주고 높이를 주고 할 수 있는 모델링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점이 있다라고 하면은 생성 부분에서 익스트루드 폴리곤 같은 경우에는 면을 만들어서 면으로부터 시작해서 올려주는 거, 그리고 익스트루드 패스는 말 그대로 패스 선을 통해서 선을 그려주고 두께를 만들어주고 높이까지 만들어주는 그런 두 가지 방식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모델링 모드로 들어가서 더 알아보겠습니다. 리볼브 패스. 네, 지금 일단은 너무 많죠, 뭐가. 좀 삭제를 좀 해보겠습니다. 대략적으로 삭제를 좀 해보고요. 하나 좀 했으니까, 네, 리볼브 패스를 선택을 하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네, 좀 위치를 좀 옮길게요. 다른 모델링하고 겹쳐 있어서, 얘를 그릴 때는 이왕이면은 이제 원근보다는 이제 정면에서 보는 게 좀 편합니다. 예, 정면에서 보는 방식으로 해서 스크롤 해가지고, 이제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선을 그려요. 한 피스를 그려서, 예, 선을 그리게 되면 원형으로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원형으로 반전돼서 돌려보는 거예요. 다시 원근으로 보이는,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원형의 모델링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죠. 보면은 위에도 뚫려 있고, 그리고 상태에서 하나의 텍스트를 선택하고 변형을 시켜줄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좀 더 넓게 해주고,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내가 반전돼서 어떠한 하나의 버텍스 그룹을 생성을 해주면은 360도, 지금 여기 보면 360도 되어 있죠. 360도 각도로 생성을 해주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360도가 아니라 230도 하게 되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230도를 돌리는 거예요. 중심축을 기점으로 해서 360도. 만약에 제가 이렇게 버텍스를 또 수정을 해주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뚫려 있는 형태로 모델링이 돼요. 그리고 각도, 오프셋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렇게 돌려주면은 돌아가죠. 근데 어차피 생성을 한 다음에 로테이션을 시켜주면 되니까 사실 큰 의미는 없어요. 그리고 위에서 볼까요? 네. 스텝 최대 각도 지금 15도로 되어 있는데 이를 늘려주면은 각도가 90도까지가 120도까지가 끝이에요. 그리고 늘려주면은 늘려줄수록 부드러워지는 거죠. 그래서 면 분할을 많이 해서 좀 더 부드럽게 작업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방식인 거고, 명시적 스텝, 명시적 스텝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명시적 스텝 선택을 하면은 밑에 스텝을 이제 선택할 수가 있어요. 늘려주면은 좀 더 부드러워지고, 스텝을 수를 줄여주면은
두면 각이 지는 거죠. 각이 지면서 높이 옵셋. 얘는 위로 이렇게. 그러니까 시작점부터 회전을 들어가서 점차적으로 올라간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 상태에서 만약에 제가 각도를 더 많이 주면은 계속 꼬이는 거죠. 그러려면은 스텝을 좀 부드럽게 해주고, 자, 위로 계속 꽈배기처럼 올라갔죠. 이 상태에서 각도가 360만 주고요. 네. 그리고 다시 높이 옵셋을 줄이면은 이렇게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꽈배기처럼 휘어지면서 올라가는 그런 방식으로 할 수가 있죠. 이 상태에서 반전을 누르게 되면은 얘를 중심으로 해서 기점으로 해서 돌렸는데 다시 반전, 안쪽이 바깥에가 되는 거죠. 형태가 이렇게 되는 거고, 이제 메시 플립 같은 경우에는 누르면은 지금 보시면 좀 이상해졌죠. 플립이에요. 얘도 반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안쪽이 되는 거고, 지금 외부로 했던 부분이 바깥쪽이 되는 그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다 뚫렸죠. 뚫려 있고 지금 안쪽이 보이는 거예요. 안쪽이 되어 있는 거고, 네, 다시 이번 쪽으로 돌아왔습니다. 샤프 노멀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 이제 약간 달라졌죠. 샤프 노멀을 키고 끄고 차이는 이 버텍스의 그 폴리곤 모델링의 방식의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좀 부드럽게 들어가 있죠. 근데 얘를 켜주면은 이제 덧진 형태로 그대로 보여지는, 그래서 정말 말 그대로 노멀 상태인 거고, 얘를 수치를 또 수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치를 수정해서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 있는 거죠. 좀 더 부드럽게 한다거나 그럴 때 사용을 하는 거고, 네. 먼저 돌리면 자동값으로 적절하게 자기가 알아서 이제 부드럽게 처리를 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CPU offset을 0으로 하면 다시 이제 360도 원형 형태로 되어 있는 거고요. 나머지 뭐 크게 측에 가까운 경로, 얘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자, 다시 한번 패스, 리볼브 패스로 들어가서 축을 좀 옮겨주고요. 축에서 가까운 경로는 예전에 그 방식하고 좀 다른데, 여기서 제가 만약에 이 중심 축이죠. 찍고 뭐 이렇게 했다 하고 더블 클릭, 혹은 여기 다시 여기 와서 클릭을 하면은 자기가 알아서 중심축까지 가까운 경로로 생성을 해줘요. 그러니까 이 중심축까지 다 막아주는 거죠. 알아서. 얘를 해주지 않으면은 뚫려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지금 보시다시피 뚫려 있어요. 그래서 버텍스 그룹을 우리가 막아줘야 돼요. 원칙적으로는. 근데 막아줘야 되는데, 축에서 가까운 경로를 눌러주면은 알아서 막아준다 라고 보시면 되고, 중심점에서 경로를 눌러주면은 얘는 또한 이 중심점으로부터의 경로를 들어가서 막아주는 건데, 네. 지금 활성화 시켜줄게요. 얘를 이제 활성화 시키고 안 시키고에 따라서 이 중심점에서의 경로를 어떻게 잡아주느냐가 좀 차이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 형태는 크게 차이가 없네요. 그리고 폴리 그룹 모드는 이제 퍼 페이스, 퍼 쉐입, 그리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건 이전 시간에도 계속 얘기했던 거. 퍼 쉐입을 하면 전체 도형을 나중에 수정할 때 잡히는 거고, 페이스는 면과 선을 따로 잡는 거고, 퍼 리볼브 스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텝별로 둘레를 잡아주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얘가 좀 개념이 좀 달라요. 수락을 하고 다시 리볼브 패스로 가서 다시 꺼줄게요. 일단 그리고 퍼 리볼브 스텝으로 해서 제가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클릭 해서 자, 한 번씩 돌려주었죠. 그래서 얘는 리볼브 스텝으로 했어요. 수작을 눌러준 다음에 다시 이제 모델링 폴리 그룹 에디트로 가서 선택을 하면은 지금 보신 것처럼 원래대로 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얘를 선택하고 폴리 그룹 에디트를 하게 되면은 예, 얘도 동일하게 들어갔구나. 다른 거 선택하고 폴리 그룹 에디트로 가게 되면은 예, 이렇게 하나의 면이나 혹은 버텍스 하나를 잡고서 움직일 수가 있는 방식인데 이게 이제 보통 일반적인 이제 페이스죠. 페이스인데 이 같은 경우에는 에디트를 하게 되면은 이 둘레 얘와 해당되는 면 둘레 전체가 잡혀요. 안쪽도 다 잡혔죠. 그런 방식이다 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사용하기는 조금 이제 수정할 때도 물론 면 자체만 하나의 면을 수정하는 게 아니라 전체 둘레면을 수정할 때는 훨씬 더 편하겠지만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진 않아요. 사용하진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커스터마이징이 그러니까 수정이 가능하게 하려면은 기본적으로 페이스를 잡고서 수정하시는 게 좋아요. 자, 그리고 나머지 이제 원점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지금 제 움직이면 숫자가 달라지죠. 각도나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수정할 수 있는 그런 거고, 스냅 활성화는 말 그대로 점을 찍을 때 버텍스를 만들어줄 때 스냅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이런 차이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폴리패스 리볼브 같은 경우에는 정리하자면은 이제 우리가 도자기나 이런 형태를 그릴 때 찍고 더블 클릭했군요. 다시 이 상태에서 만약에 제가 찍고 도자기 형태를 잘 찍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만들 때 사용을 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잘만 사용하면은 이제 많이 꽤 쓸만한 이제 좌우 대칭이 되는 방식의 모델링에서는 꽤 쓸만한 거고 응용도 많이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델링 툴에서도 잘 보이는 그런 방식인 거고, 이 상태에서 만약에 제가 이렇게 찍었는데 여기가 너무 두껍다 그러면은 컨트롤 혹은 이제 맥에서는 커맨드를 누른 상태에서 찍어주면은 계속 생성을 할 수가 있어요. 또 추가적인 버텍스를 생성을 해서 이렇게 좀 더 정확한 모델링을 할 수가 있다. 이런 방식이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렵진 않죠. 다만 내가 어떤 형태를 만들 것이냐, 그리고 각도 옵셋을 어떻게 줄 것이냐, 얘는 뭐 수정할 거 없고, 스텝도 늘리면은 지금 생긴 게 달라지죠. 그런 방식으로 할 것이냐, 좀 줄이면은 최대 각도를 줄이는 거죠. 최소가 1도예요. 1도를 주면은 최소 각도로 이렇게 라운딩처럼 같이 작업이 되는 그런 방식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우리가 할 수 있는 형태가, 작업할 수 있는 형태가 되게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모델링을 할 수가 있다 하고, 동일하게 폴리그룹 에디트에서 제가 아까 1도로 하니까 매우 많이 쪼개져 있는 형태를 볼 수 있는데, 이렇게 가져와서 수정까지도 할 수 있는, 수정까지도 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렵지는 않죠.